예, 컴퓨터 구조 정기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제 7.2절 명령어 집합이란 섹션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명령어 집합, 영어로는 instruction set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해서 ISA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instruction set, 즉 기계와 명령어의 집합이 결정되어야지 CPU의 디자인이 설계가 되는 거니까요. 계속 7.2절은 제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지금 이제 명령어 셋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ISA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의 구조에 따라서 명령어가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명령어의 집합 ISA를 살펴본다는 말은 CPU가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연산을 제공할지, 그리고 연산이란 말은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피연산자는 어떻게 지정할지, 그리고 어떤 옵셔널한 기능,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해 주려는 어떤 것들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7.2절 설명은 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의 종류는 어떤 연산? 산술 연산 중에서도 어디까지? 뭐 곱셈은 연산이 좀 복잡하겠죠? 덧셈은 상대적으로 간단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페베이트 가상 머신은 곱셈, 나눗셈 연산이 없습니다. 덧셈, 뺄셈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산술 연산을 제공할지, 그리고 어떤 논리 연산을 제공할지, 그리고 연산만, 계산만 하지 않죠. 데이터 이동도 있죠. 데이터 이동이란 말은 CPU 내부에 있는, 즉 레지스터끼리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메인 메모리와 레지스터 간에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원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입출력은 어떤 연산을 지원할지, 또는 우리가 뭐 고투문이나 if문, 제어문 같은 것들 있죠. 또는 함소출, 이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런 제어 연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 데이터 이동 연산, 입출력, 제어 연산 중에 어떤 연산을 제공할지를 결정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연산자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라는 말은 피연산자를 어디에 둘까를 말하는 거죠. 레지스터에 피연산자를 둘 수도 있겠죠. 또는 메인 메모리에 바로 둘 수도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 있는 것을 피연산자로. 또는 여기서 이제 즉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영어로 나옵니다. immediat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연산자를 어디에 둘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연산자를 레지스터에 두면 빠르겠죠. 메모리를 참조할 필요 없으니까요. 메모리에 피연산자를 둔다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가져와야 됩니다. 조금 더 느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옵셔널한 기능을 제공할 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기 좀 불편해요. 요 놈은 나중에 7.3절 실제적인 페빅 가상 머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그 전에 설명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세부 섹션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여기서 좀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계화 어셈블리어는 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어,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요. 일반적으로입니다.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계어는 제일 앞부분에 연산자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쓸 말이어서 지금부터 이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퍼레이션 코드입니다. 연산자 코드. 즉, 이 전체가 하나의 기계어인데 실제로는 0101, 0101 이렇게 반복되겠죠.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연산자 코드를 의미한다고요. 그 말은 이 부분만 보면 이 인스트럭션이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어떤 연산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피연산자 지시자, 영어로는 operand specifi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시자라는 말은 요 부분의 비트를 보면 피연산자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게 피연산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요걸 잘 해석하면 피연산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자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드라는 게 있는데, 모드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게 명령어의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모드라는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피연산자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힌트가 이 모드라는 비트입니다. 제가 7.2절을 싫어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제 설명을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지금 예제로 설명드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인스트럭션이 나중에 7.3절부터 배우시게 되는 패빗 가상 머신에서 문자를 하나 출력하는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입니다. 바로 기계어로 설명드리지 않고 어셈블리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셈블리어가 조금 더 읽기 편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요 캐릭터 아웃풋, 요게 오퍼레이션 코드라고요. 실제 기계어는 요 캐릭터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I라는 게 immediate 모드라는 겁니다. 여기 즉치라고 번역되는 모드예요. 즉치라는 말은 나머지 파트, 요게 이제 operand specifier입니다. 피연산자 지시자죠. 그래서 I 모드라는 말은 피연산자 지시자가 immediately, 즉시 피연산자로 해석하라 라는 말이에요. 좀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요 부분이 오퍼레이션 코드, 요 부분이 모드, 요 부분이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출력하되 피연산자를 immediate 모드, 즉 즉시 모드로 해석하라라는 말은 오퍼레이션 스페시파이어가 바로 즉시 피연산자입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0x 0048이죠. 16진수를 의미합니다. 0x는. 그래서 요게 하나의 16진 숫자 8비트죠. 그래서 총 16비트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캐릭터 아웃풋이라는 인스트럭션은 피연산자를 한 바이트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바이트는 무시하면 되고요. 뒤에 있는 48, 즉 16진수 48은 대문자 H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아웃풋이라는 인스트럭션은 본인이 출력할 문자의 ASCII 값을 주면 해당하는 문자가 화면에 출력되는 인스트럭션입니다. 요 설명하면서 몇 부분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계속 수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라고 했죠. 연산자 코드를 줄여서 OP 코드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 연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설명드린 것을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연산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제어 기능, 입출력 기능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산은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지금 여기 이제 OP 코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OP 코드의 그 단어 모양은 CPU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슨 벨슨 꼽히는 나눗셈, shift라는 연산도 있고요. and or not, 쭉쭉쭉. 데이터 전송은 보통 load store이라고 하면 메인 메모리에서 CPU로 가져오는 인스트럭션을 load. CPU에 있는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로 갖다 두는 연산을 보통 store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pushpop이라는 연산은 이제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 저장 공간을 쓸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들은 이제 패배에서 다 볼 텐데, 브랜치라는 것은 이제 C의 고투문에 해당하는 거죠. 콜은 함수 호출이고요. 리턴 함수 복귀입니다. 인풋 아웃풋. 그래서 우리 패빗 가상 머신을 배울 때는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들과 유사한 인스트럭션을 배울 텐데 단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연산자 형식 한번 보죠. 이 피연산자 형식이라는 섹션과 피연산자의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섹션이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관점만 달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연산자의 숫자, 명령의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명령의 형식, 피연산자의 숫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죠. 일단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피연산자의 숫자, 피연산자의 숫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피연산자를 몇 개 둘까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더셈이라는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두 개가 있죠. 당연히 덧셈이라는 인스트럭션은 피연산자를 두 개를 쓰는 건데 이 피연산의 숫자가 한 개가 0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따라서 그러니까 주소 필드라는 게 이제 피연산자를 의미하는 거죠. 주소 필드 개수에 따라서 스택 구조, 단일 누상기 구조, 범용 레지스터 구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연산자의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요 용어에만 좀 익숙해지시고 스택 구조, 스택, 단일 누상기, 범용 레지스터 다음부터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택 구조 한번 보죠. 스택이라는 혹시 자료 구조를 배우셨으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스택 구조는 다른 말로 영주소 명령 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연산자 코드만 있고 오퍼랜드 스페시파이어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add라고 해서 op 코드만 있는 겁니다. 근데 add라고 하면 뭔가를 더하라 그러면 어떤 놈을 어디에 더해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add라는 인스트럭션은 피연산자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1번 값을 2번에 더해 넣어라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op 코드만 있다고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오퍼랜드 피연산자는 어디에 숨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스택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예제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제 설명드리기 전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말 그대로 SAT입니다. 그래서 스택은 즉 비어있는 스택이라고 하면 스택에는 push라는 명령어로 스택에 넣을 수 있고요. pop이라는 명령어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push 1 그러면 1이 push 되는 거고요. push 2 그러면 2가 push 되는 거겠죠. pop 그러면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요소가 꺼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요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다고 쳐봐요. 이건 이제 B 곱하기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랑 더해서 그 결과를 D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걸 영주소 명령 형식, 즉 스택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곱셈 연산을 먼저 실행돼야 되죠. 곱셈을 하려면 스택에 일단 A와 B와 C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보시죠. 스택을 그려볼게요. 먼저 push A 합니다. 그럼 A가 push 되겠죠? 그 다음에 push B, push C를 해요. push B, push C를 합니다. 그 다음에 multiply라고 합니다. op 코드만 있죠? 그러면 이 multiply라는 인스트럭션은 스택 머신이라고 하면 스택이 multiply는 당연히 피연산자 두 개 필요하죠? 그래서 스택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꺼내서 그 두 놈을 곱합니다. 그럼 C 곱하기 B가 되겠죠? 그 C 곱하기 B를 다시 스택에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가 팝되고 B가 팝돼서 C 곱하기 B를 한 후에 얘를 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치워보면 B 곱하기 C였죠? B 곱하기 C가 다시 푸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 add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스택에 있던 두 개의 피연산자를 팝하고 그 결과를 즉 더해진 결과를 푸시를 해주는 게 add라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놈을 팝해서 d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놈은 팝되고 변수 d에 해당하는 값이 assign 되겠죠.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 이렇게 작동하는 인스트럭션을 구조를 스택 머신 구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주소 명령 형식이라고요. 각각 인스트럭션에 피연산자가 없다고요. 0개의 피연산자. 그렇지만 피연산자는 스택에 있는 겁니다. 그림을 설명드렸고요. 참고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죠. 파이썬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하면 파이썬의 전용 바이트 코드로 변환됩니다. 근데 이 바이트 코드는 파이썬 가상 머신이 이제 스택 머신 구조가 있는데 그 스택 머신 구조에서 스택 머신에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즉 파이썬 소스 코드를 인터프리터하는 C 파이썬, 즉 C로 작성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 그 바이트 코드가 스택 머신 상에서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뭐 참고인데요. 지금 요렇게 하면 여기 요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제가 세부적인 거 설명을 스킵을 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C에 넣는 것을 바이트 코드 만들어진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A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여기는 로드가 이제 푸시예요. A를 푸시하고 B를 푸시해서 add를 하고 그놈을 C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스택 머신처럼 작동이 된다. 뭐가? C 파이썬에 의해서 생성된 바이트 코드가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명령의 형식, 피연산자의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종류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지금 스택 구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일 누상기 구조를 한번 보죠. 누상기 앞에 레지스터 설명을 드릴 때 누상기를 어큐뮬레이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일 누상기 구조라는 말은 어큐뮬레이터 하나를 쓰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하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1주소 명령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P 코드가 있고요. 피연산자 지시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덧셈이라는 연산은 피연산자가 2개 있죠. 그러면 나머지 피연산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단일 누상기 구조라고 accumulate machine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머지 하나의 피연산자를 accumulator register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동일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요 놈을 1주소 명령어, 즉 단일 accumulator 머신에서 쓴다고 그러면 B 곱하기 C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B를 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B를 accumulator에 로드하는 거라고요. 지금 A, B, C, D라는 변수는 다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로드라는 인스트럭션은 메인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인스트럭션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로드 B라고 하면 B, 메인 메모리의 B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A, C에 로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ultiply C라고 하면 C 값을 A에 multiply 합니다. 그래서 C 값을 A에 multiply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A를 더해야겠죠? add A 하면 AC에 A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store 이라는 연산은 해당하는 값을 D로 넣죠? 당연히 accumulate 값을 D로 갖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P연산자가 다 하나만 있는 머신이라고 해서 accumulate 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범용 레지스터 구조. 이 말은 범용 레지스터,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많이 쓴다라는 말이겠죠.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범용 레지스터 구조를 2주소 명령 형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OP 코드가 있고 주소가 2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교재가 코드 인덴테이션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똑같은 스테이트먼트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가장 먼저 B 곱하기 C를 해야겠죠. 그럼 B를 register 1에 로드하고 C를 register 1에 multiply 하고요. 그러면 B 곱하기 C가 됐죠. 그 다음에 A를 add 합니다. 그리고 다 계산된 register 1을 D로 store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P연산자가 다 2개로 구성된 인스트럭션입니다. 이걸 계속 확장하면 P연산자를 뭐 3개 둘 수도 있겠죠. 요건 나중에 각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스택 구조, 단일 누상기 구조, 범용 레지스터 구조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의 CPU가 하나만 써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스트럭션은 스택 구조를 써도 되고요. 또 어떤 인스트럭션은 단일 유상기 구조를 쓰는 그러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 밑에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아까와 다른 이제 스테이트먼트고요.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는 설명드리지 않았는데요. 아마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피연산자의 숫자에 따른 명령 형식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인데요. 지금 영상이 지금 20분이나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연산 주소 지정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령의 형식하고도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계략적으로 봤던 0단계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0단계, 1단계, 2단계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0단계라는 단계라는 말은 메인 메모리를 몇 번 참조하는지, 메인 메모리에 몇 번 접속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0단계란 말은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을 메모리 액세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1단계는 한 번 액세스 한다는 겁니다. 2단계는 두 번 액세스 한다는 거예요. 좀 단어가 쭉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달달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일단 0단계 주소 지정 방식을 먼저 볼 텐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보다 영어 단어를 보는 게 더 의미가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implied라는 방식이 있고요. immediate 방식이 있어요. implied는 우리말로 묵시적, 암묵적 이런 뜻이죠. 별다르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즉시적, 즉시, immediate 모드는 앞에 예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0단계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게 아까 implied addressing, 이제 addressing이라는 게 address 그러면 어디에 다가가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피연산자에 다가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mplied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은 조금 전에 우리 스택 머신 설명드렸죠. 스택 머신은 add 하라고 그러면 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택 머신이 대표적인 묵시적 주소 지정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immediate addressing은 여기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까요? 5라는 값을 AC에 더해 넣는 겁니다. 이 5라는 요 피연산자가 바로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즉 immediate addressing이에요. immediate는 말은 그 연산 인스트럭션에 바로 피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걸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주소 지정 방식을 보죠. 이것도 뭐 세부 구현하는 것에 따라서 direct addressing,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direct addressing이라는 게 있고요. 또는 register direct addressing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게 하나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죠. OP 코드가 있고요. 어떤 어드레스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피연산자 지시자가 어드레스라고요. 그래서 뭐의 어드레스? 메인 메모리의 어드레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실제 add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something이 주소라고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그 해당하는 주소로 가서 이 데이터를 피연산자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즉 한 번에 메인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1단계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렉트 어드레싱이 가장 많이 쓰이는 1단계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의 오퍼레이션 스페시파이어가 내가 쓸 오퍼랜드의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어드레싱이고요. 나중에 패베이스에서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gister direct addressing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까 direct addressing과 똑같은데 요 피연산 지시자가 register에 어떤 register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라고 그러면 A register에 가 보니까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주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구분하는 비트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명령어가 짧아지겠죠. 그리고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으니까 레지스터를 참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해당 레지스터로 가면 내가 사용할 피연산자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로 인스트럭션이 짧아지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주소 방식이 있는데 이 내용은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이 긴 것 같아서요. 제가 그리고 참고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팹8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7.2제 마지막에 시스크 리스크 머신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각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2절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7.3절 실제 실습이 들어가는 기교 어셈블리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수고하셨습니다.